네, 안녕하세요. 댕경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 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기업들 위주로 제가 여기에 이제 빨간색을 다 쳐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도 연결 실적은 제외하고 이제 연결 실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좋아진 기업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거의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아직 제가 심층 분석을 못한 종목들이 좀 있고요. 뭐 대부분은 1차 필터링은 뭐 완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고의 종목, 최고의 종목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 종목이 이제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종목이 되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빼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니까 한 20에서 한 30 종목 정도, 이제 그 정도는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제가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컨텐츠에서 같이 분석할 종목은 청담 러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우수하고요. 주가도 차트를 보니까 조금 최근에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계속 분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이즈로 이제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블로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이런 기업 분석 컨텐츠를 올리면 이거는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주시는 연습을 해달라, 예,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청당 러닝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일단 저는 개인적인 약간 편견이 좀 있습니다. 어, 교육주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학력 인구가 감소를 하고 과연 과거만큼 학벌과 학군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보다 과연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교육주를 내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은 항상 지금도 교육주가 한 종목도 없지만 교육주에 투자하지 말자는 게 제 편견이어서,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교육주는 편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뭐 한두 종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적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높은 종목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정상 JLS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실적이 우수하면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높다는 필터링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편견이 있더라도 이건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담 러닝을 보시면 사업 보고서를 제가 읽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한 내용들입니다. 출산율 및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자녀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열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의외죠? 생각보다 의외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트렌드로 인해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서비스가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과 기술에 대한 수용도 향상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고력 증진과 창의력 개발에 필요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계는 이것을 스마트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죠. 학령 인구 감소는 교육산업의 성장세를 다소 둔화시켰지만 제가 우려한 바가 사실은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가계 소득 수준의 상승 및 정부의 빈번한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통한 장기 성장 동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로의 성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미 국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이제 10년 뒤부터는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나이가 젊고 인구가 많은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에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 청담 러닝은 이미 그쪽에서 진출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와 테크놀로지가 성공적으로 융합된 청담 러닝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은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해외의 학교, 학원 및 기타 교육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청담 러닝과 협력한 영어 교육 업체가 업계 1위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단하네요. 베트남 가서도 1등을 먹었어요. 한국 교육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를 보시면 청담 어학원, 그리고 에이프릴 어학원, 아이가르텐, 페이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예. 저는 지금 청담 러닝에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 생소하네요, 단어가. 그래서 아무튼 초등 4학년에서 중등,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영유아 5세에서 7세까지도 있네요. 이런 이제 연령별대로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5년 5월에 진출한 베트남에서는 2021년 3월 말 기준 121개의 캠퍼스에서 에이프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경쟁 우위, 전 경쟁 우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보시면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 연구소를 통한 자체 개발한 컨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기업에서 이거는 굉장한 경쟁력이죠. 당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다른 교육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및 학원 사업을 통해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IT 기술력을 결합한 지난 유튜브 컨텐츠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조업의 IT화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또한 IT화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 사업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스마트 러닝을 구현하며 효율적인 학습을 담보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유아, 초등, 중등생 대상의 영어 교육 전문 업체 중 최상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 최상위권이라고 하네요. 최상위권. 영어에서는. 그리고 당사의 교육 서비스 운영 노하우는 타 사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2, 3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단순히 1분기 실적만 좋다고 투자할 수는 없죠. 그게 일시적인 실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되어야 된다. 그럼 과연 2, 3분기는 어떨 것이냐? 그래서 2,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증거사 컨센서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 3분기가 전망은 이렇습니다. 4월에 신규 학생 수가 전월 대비 5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본 회사의 자회사인 CMS 에듀와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런칭으로 원생 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CMS 에듀도 상장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 수학 교육, 청담 러닝이 영어에 특화되어 있다면 CMS 에듀는 기존의 암기식 수학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는 융합 학습을 통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CMS 에듀의 이 수학 교육이 굉장히 평판이 좋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저도 암기식 세대이기 때문에 암기식 수학 교육이 아니라 진짜 이 수학에 대해서 진짜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정말 이 수학을 처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즐거운 놀이처럼 그렇게 배울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사실은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네,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칙 연산이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뭐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이 수학적 사고, 뭐 다른 종목들과 비교 분석, 성장률,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뭐 이게 모든 게 다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학 교육이 아니라 좀 진짜 뭐 투자에서도 사용을 하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사고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저도 이 CMS 에듀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3분기에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 런칭이 예상이 된다. 이 플랫폼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프리미엄은 훨씬 더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청담 어학원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비대면 수업 도입에 성공을 하였다. 청담 러닝이 코로나19 이후에 대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메타버스 상품 연내 출시 계획이다. 최근에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쩌면 네, 청담 러닝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가 붙을 수가 있겠죠. 테마가 붙어서 만약에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외 로열티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베트남에서 1등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콘텐츠도 이제 런칭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52.4%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을 또 보시면 중국 신남양과의 지분 협력 및 JV 중심의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아이가로10이라는 것을 론칭해서 중국 유아 영어 교육 시장 이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하네요. 중국 사업은 직영 학원을 운영을 하고요. 가맹 학원 뭐 지역 협업 기반 컨텐츠 간접 판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신속하게 재원생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영유아 교육에 대한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담 러닝이 베트남도 1등을 하고 중국 이 영유아 시장에서도 1등을 한다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베트남과 중국은 아무튼 이제 교육열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학벌과 학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 인식을 가지고 베트남, 중국을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은 이제 학구열이 불타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교육 시장의 성장성을 제가 정확히 아직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그냥 제 뇌피셜로 봐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청담 러닝이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경쟁 우위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분기마다 베트남과 중국 쪽 실적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 되겠죠. 네. 여기 또 나와 있죠. 네. 중국의 0에서 6세의 영유아 교육에 받는 비율은 여전히 10.95%에 불과하며,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거. 예, 일본이 90%, 한국 80%, 유럽 75%인데 지금 중국은 10.9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 업체의 평균 파워가 15배, 순이익이 15배라고 하네요. 이건 밑에 밸류에이션 분석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3.6% 증가. 단기순이익은 200%가 증가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1분기 실적 성장을 보인 기업을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전년 동기가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영업이익률 약간 기저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이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죠.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여건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률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주가도 이 영업이익률의 모습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무튼 1분기 때 이만큼 증가를 했고, 부분별로 보시면 청담 러닝의 수강료가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31%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이제 교재. 역시 학원은 수강료와 교재를 많이 팔아야죠. 그래서 교재도 매출 비중이 21%나 됩니다. 여기도 1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온라인인데, 온라인이 벌써 매출 비중이 29.2%네요. 여기도 매출이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이런 증가가 매출 증가 요인에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CMS 에듀는 수강료가 지금 88% 전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CMS 에듀는 수강료만 보면 되겠구나. 근데 수강료가 7% 증가했네요.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2분기 누적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 2분기 동안 매출액은 전년 2분기 누적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은 109% 증가, 단기순이익은 207%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로 보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전년 누적 실적 대비 3분기 누적 실적 대비 매출액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112% 증가, 당기순이익은 178%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100% 이상씩 지금 증가, 이건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죠. 예, 폭발적인 성장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이 성장이 사상 최대 실적이죠. 2011년 기준으로. 그리고 상승폭도 제일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현재 기업의 상황이 제일 좋다. 대단하네요. 이게 이 학벌과 학군 뭐 이런 어쨌든 이런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에 대한 의문이라는 게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이러한 좀 위기 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9.6% 증가, 영업이익은 127.2% 증가, 당기순이익은 223%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 사실은 2020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기저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이렇다.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봐도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이 102.83%였는데 이게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유동 비율은 작년에 104%였는데 135%로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 또한 실적이 증가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밸류에이션을 보면 가장 높은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이익이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2022년도까지 주가 상황을 확인하면서 보유하면 되겠구나. 굳이 2023년도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밸류에이션 PER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2014년은 이제 실적이 감소를 하면서 PER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한 7, 8배 정도 교육주가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7, 8배 정도.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비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까 교육업체 평균표가 몇 배라 그랬죠? 15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2010년대 후반부터는 10에서 한 15배 이 수준으로 올라왔다. 근데 지금 실적이 확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PR이 확 떨어졌죠. 예상 PR이 지금 11.3배, 8.4배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계 평균이 15배인데 청담러닝의 PER이 11.3배, 8.4배 수준이라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청담러닝이 아까 경쟁 우위에서도 봤듯이 평균이 15배인데 평균보다 못한 주가 수준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예. 적어도 업계 평균 수준은 따라와야 주가 수준이 정상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년 앞으로 미래 3년 평균 성장률이 14%로 예상이 되고요. 3년 PEG도 지금 1배 미만인 수준입니다. 대신에 이제 2021년 PEG는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 퍼인 15배 수준에서 그 위인 16.5배를 적정 주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잡아보면
올해 목표 주가는 48,500원 수준이 나오네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보유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주가 수준은 65,000원 정도. 그러면 이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말했지만 주가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율이 40% 이상은 나와야 조금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안에 청담 러닝은 포함이 됐죠. 네, 왜냐면 지금 기대 수익률 45%가 나오잖아요. 올해 주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러면 여기에는 부합을 한다.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해놓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육 업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청담 러닝이 다른 교육 업체들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받쳐주고 있는지, 받쳐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업계 평균퍼가 15배라는데 청담 러닝은 15배 이상의 공부를 잘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평균보다 못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게 이제 2차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아직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단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 제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이 기업을 알았어요. 예. 전혀 소외되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적정 밸류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배당 수익률이 한 2.4% 정도? 은행 이자가 1%이기 때문에 배당만으로도 은행 이자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주가 또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3만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시장이 폭락하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저 같아도 3만원 밑에면 진짜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주가도 매력적이지만 훨씬 더 3만원 언저리로 진입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기업 분석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추천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 공부의 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도 제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는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 그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면 그게 안 된다면 애당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